30여 년을 함께한 사람이 있다. 같은 침대에 누웠던 밤이 몇천 밤이었는지는 세어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젊은 날의 실수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던 침묵들. 은퇴라는 말이 현실이 되면서 겨우 남편과의 시간이 많아졌다. 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를. 공항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다. 여보, 짐 많네. 이 중에 반은 짐인 줄 알았어. 남편 기환의 목소리는 항상 약간 비꼬는 듯 하면서도 딱히 악의는 없었다. 그것이 선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일찍 나왔잖아. 짐 칸 통째로 사용하라고 했어. 하,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 부리자고 해서 온 거 아닌가. 뭐 하는 거야?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선희는 미미한 한숨을 쉬었다. 오래된 습관처럼. 지난 30년간 선희가 견뎌낸 것이 바로 이 톤이었다. 청년 시절 유흥비로 탕진한 돈도, 그것을 덮으려던 침묵도, 시어머니 간호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지 않은 것도 모두 이 톤의 일부였다.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이 남편 옆에 있었다. 왜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것은 30년 전의 일이었다. 남편 기환이 유흥비로 삶의 반을 날려먹던 시절, 선희가 번 돈으로 집세를 내고 통장을 비워가며 남편의 술값을 대던 그 세월. 당시 선희는 25, 신혼 3년 차였다. 남편은 밤마다 친구들을 따라 나갔다.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척했지만 돌아올 때는 취해서 침대에 내팽개쳐졌다. 선희가 물었다. 왜 이러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 웃음을 흘렸다. 그 무렵 시누이들이 남편 기환의 이름으로 금융사고를 쳤다. 남편이 보증을 서준 것이었다. 선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편은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빚을 갚는 것도 결국 선희의 몫이었다. 시누이들은 선희를 원망했다. 오빠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선희가 남편의 돈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희도 피해자였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간병은 선희에게 맡겼다. 3년 선희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봤다. 밤샘 간호, 흠뻑 젖은 이불 빨래, 음식물 흡입 방지, 욕창 관리, 병간호의 모든 것이 선희의 몫이었다. 남편 기환은 퇴근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어머니에게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중풍이었으니까. 선희는 그 3년을 혼자였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다. 간병인을 쓸 수도 없었다. 남편이 막았다. 돈이 아깝다고. 결국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남편 기환은 선희에게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아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선희는 남편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견디는 마음으로. 그저 견디기만 했다. 렌터카 안에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공연은 몇 시에 본대? 오후 2시. 점심 먹고 가면 되겠지. 여보, 저기 봤어? 응. 예쁘네. 우리 결혼 때 여행 왔었나? 기억 안 나네.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안 왔어. 회사 일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제2의 신혼여행이라는 거지 뭐. 누가 그런 거 아니라고. 왜? 싫어? 와서 기분 안 좋아? 아니 그게. 선희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것도 오래된 패턴이었다. 기환이 먼저 무언가를 말하고 선희가 반박하려다가 멈추는 것. 반박이 또 다른 침묵의 시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침묵이 쌓이면 그것이 마치 선희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호텔방의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석양이 빨갛게 타고 있었다. 바다 보이네. 좋네. 여보, 이거 봐봐. 저 석양. 선희는 멀리서 응이라고만 대답했다. 왜 자꾸 딴 데를 봐? 여기 봐봐. 선희가 옆으로 다가갔다. 예쁘네. 우리 젊을 때는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었지. 늘 뭔가 바빴고. 지금이 정말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여유 부려서 석양을 볼 수 있다니. 그래. 여보, 진짜 소중해.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선희의 몸이 경직되었다. 마치 예상 밖의 문장을 들었을 때처럼.
응? 왜 그래? 뭐 이상한 말 했나? 아니야. 고마워. 소중해. 그 단어 하나가 선희의 가슴을 흔들었다. 상처난 상처에 약간의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아팠다. 왜 지금인가? 왜 이제야인가? 선희는 그 단어들을 떠올렸다. 30년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올 때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다. 당신이 소중해라는 말은커녕 그나마 남편이 할 말이라고는 왜 밥을 늦게 했냐는 것뿐이었다. 시누이들의 금융사고로 선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들이 선희를 욕할 때 남편이 한 번이라도 아내를 감싸줬는지 생각해보니 눈물이 났다. 그리고 시어머니 간병. 3년을 혼자였다. 밤을 새가며 간병했던 그 세월에 남편이 해준 말이라고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의 은퇴 이후 기환은 자꾸만 선희에게 가까워지려 했다. 스포츠센터에서 같은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가고, 등산을 함께 가고, 영화표를 사고 손까지 잡으려 했다. 선희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이 채우는 공백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 호텔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선희가 핸드폰을 들었다. 친구한테 문자 왔네. 또 뭐래? 여행 오라고? 여행을 최대한 즐기고 와. 제2의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제2의 신혼여행이라니. 그게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왜 못하지? 지금이 더 낫지, 옛날보다. 적어도 시간은 많고 돈도 있고. 시간과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침묵이 흘렀다. 뭐를 원해? 말해봐. 내가 뭘 못한 거야? 지금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그 전에가. 기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또 옛날 일을 꺼내는 거야? 내가 미안해. 그때 정신없었고, 그때 미숙했고, 이제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뭘 더 원해? 선희가 음식을 집어먹다가 손을 내려놨다. 정신없었다고? 당신이 매일 밤 강남 다니던 거 아니야? 내가 버는 돈으로 당신 술값을 대면서 집세는 어떻게 낼까 고민했는데. 여보, 그리고 시누이들. 당신 때문에 보증을 섰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았어. 시누이들은 내가 남편 돈을 안 쓰는 줄 알고 욕했고, 당신은 뭐 했어? 일 바쁘다고 모른 척했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을 집에서 간병했어. 밤을 새가며 어머니 돌봤어. 욕창나지 않게 계속 뒤척이게 하고, 음식 흡입 방지하려고 목을 조절해가며 밥을 떠먹였어. 당신은 퇴근해서 어머님 방을 들여다본 게 다였어. 어머님 돌아가신 날 뭐 했어? 당신은 나한테 수고했어라고 한 번이라도 말해줬어? 기환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이제 와서 나를 소중하다고 말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아? 30년이야, 기환. 30년을 견뎌온 거야. 선희는 음식을 집어먹었다.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아.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선희는 수많은 것을 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불신의 시간들 없이, 그 침묵의 세월 없이. 하지만 그런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더욱 선희는 이 남편에게서 눈을 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가 자꾸만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자기 앞으로. 공연장에서 관객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공연이 끝났다. 기환이 손수건을 꺼냈다. 여기 해 많이 받았네. 얼굴 닦아. 선희가 손수건을 받았다. 고마워. 이따가 해산물 드시는 건 어때? 저 식당 좋다던데. 응, 좋아. 기환이 선희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오늘따라 좀 말이 없네. 여행 와서도 열심히 내 눈치 보고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진짜 말해줘. 이 정도면 30년을 함께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선희의 목이 메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선희가 눈을 감았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이상해. 침묵이 흘렀다. 기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뭐가 이상해? 당신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옆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있으니까. 이게 정말 당신인 건지, 이게 진짜 우리인 건지.
선희, 나 진짜 미안했어. 회사 다닐 때 많이 못 챙겼고, 실수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줬어. 하지만 지금,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미안? 지금 와서 미안?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강남에서 밤을 지새던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신혼이었는데 남편이 밤마다 안 들어오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밤을 지새우던 나 말이야. 선희, 그리고 당신 때문에 시누이들한테 욕먹고 내가 당신 돈을 독점한다고 내가 버는 돈으로 당신 빚을 갚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당신은 뭐 했어? 일하느라 바빴어? 선희가 눈물을 닦지 않았다. 눈물을 흘려보내기로 했다. 어머님 간병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 밤마다 혼자였어. 한두 번 왔던 당신 때문에 더 외로웠어. 왜냐하면 당신이 올 때마다 내가 혼자 했다는 게 더 확실해졌으니까. 기완이 선희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다. 손때 선희가 몸을 돌렸다. 당신의 미안함은 내게 선물이 아니야. 그건 당신이 자기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거야. 내 상처를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희가 눈물을 닦았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선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진심이 과거의 상처를 덮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울 수는 없다. 선희는 오히려 그것을 알 때마다 더 힘들었다. 호텔 방에서 밤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당신 자? 응. 손잡을까? 침묵이 흘렀다. 천천히. 응. 두 손이 만났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함이라기보다는 무거움에 가까웠다. 수십 년 만에 온기로운 손잡기였지만 선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이것이 용서인지 아니면 단지 관성인지, 이것이 사랑의 재개인지 아니면 외로움의 습관화인지. 기완은 이미 자고 있었지만 선희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밤새 깨어 있었다. 제주도 해변에서 아침이 왔다. 두 사람이 산책하고 있었다. 여보,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럼. 회사 야유회. 너 노래 부르고 있었지? 응. 내가 그 노래 정말 잘 불렀었어? 하. 뭐 나쁘지 않았어.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당신은 나보더니 바로 다가와서 같이 걸어갈래? 라고 했어. 그 자신감. 지금은 어디 갔어? 기완이 한숨을 쉬었다. 그땐 몰랐지. 뭘 몰랐는데.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내가 얼마나 큰 선택이고 책임인지. 선희가 길을 멈췄다. 아, 그 말. 또 그 말. 책임? 나를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기완이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알아. 당신이 일하는 동안 나는 돈을 벌었고, 당신이 술을 마실 때 나는 집세를 걱정했고, 당신의 형제들이 사고를 쳤을 때 나는 빚을 갚았어. 그게 책임이야? 내가 해야 할 의무였어?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님 간병할 때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일이 있다고 했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아내니까. 당신의 책임감을 채우는 아내였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미안? 그 말은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는 말이야. 당신은 지금도 같은 사람이잖아. 은퇴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어? 당신이 내 상처를 헤아렸어?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물어봤어? 기완이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다. 아니지.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역할만 생각해. 지금은 내 옆에 있고 나를 챙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이미 당신에게서 눈을 돌렸어. 선희가 걷는 속도를 높였다. 중년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젊은 시절의 불같은 감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식어버린 것도 아닌,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고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감정. 선희와 기완은 모두 이 미묘한 감정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것은 역사였다. 함께 견뎌낸 30년의 역사. 공항으로 돌아가는 렌터카 아니었다.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가 나왔다. 그 라디오를 기완이 껐다. 여보, 미안해. 정말로. 선희가 창밖을 봤다. 뭐가 미안해? 모든 게. 그냥 모든 게. 선희가 천천히 기완을 봤다. 당신이 정말 바뀌었어. 나이를 먹으니까?
기환이 웃음을 흘렸다. 아니, 아마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걸. 뭐 하고 있는 건지. 말이 흐려졌다. 침묵이 흘렀다. 난 모르겠어.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 당신이 정말 바뀔 건지 아니면 한때일 건지. 선희의 목이 메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건지도.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끝이 났다.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선희는 여전히 남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 기환은 여전히 그 신뢰를 되찾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같은 길을 걸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걷는 것 자체였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모든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공항에 도착했다. 수화물 벨트에서 짐을 꺼냈다. 집에 가자. 응. 기환이 한 손을 내밀었다. 손 잡을래? 선희는 망설였다. 오래도록 망설였다. 이 손을 잡으면 또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몇 년을 같은 침대에서 깨어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할까? 또 남편이 자신을 모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천천히 손을 맞췄다. 응. 두 손이 만났다. 여전히 무거운 손이었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반복해왔다. 손을 잡고 놓지 않고 가만히 있기. 그것이 그들의 사랑인지 정인지 포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기환도 아니고 선희도 아니었다. 오직 그들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무언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 그들은 공항을 빠져나갔다. 밝은 햇빛 아래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안고 복잡한 감정들을 안고 사랑인지 정인지 용서인지 포기인지 모르는 그 무언가를 안고 선희가 차에 오르기 전에 한 번만 돌아봤다. 하늘을 향해서. 그곳에는 아무 답도 없었다. 바람만 불어왔다. 기환은 여전히 선희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간다. 지금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30년의 침묵을 안고 30년의 상처를 안고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 살아가고 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거운, 그렇다고 미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래된 그 무언가.